아니면 동그라미 그 두 가지만으로 이제 모든 글자가 이제 이렇게 예.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아주 과학성 그리고 경제성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글자에 이렇게 좀 24글자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적고 다른 뭐 일본어는 51개 네. 그 문자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경제성은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문제가 이 외래어 표기하는 게 이건 한글의 문제는 아니고 한글 맞춤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영어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말은 이제 외래어를 조금 다르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탈릭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카나를 쓰거나. 네. 근데 한글은 그대로 그냥 쓰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미술사 책을 읽었어요. 서양 미술사 책. 그럼 이게 작가 이름은 다 한글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부담이 돼서. 근데 한국 사람한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그 시각 차이, 원래 한국어하고 외래어, 네.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좀 긴 외래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시각적인 차별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예,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예컨대 햄버거 같은 네, 단어가 네. 있다면 지금처럼 햄버거를 똑같이 쓸 게 아니라 약간 이탈릭처럼 삐딱하게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햄버거는 한국어가 되면 그러면 그대로 한글로 쓰고 네.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거 아니면은 새로운 외래어 아니면 인명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예. 좀 다르게 표시하면 조금 읽기 쉽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용어는 우리말로 먼저 쓰고 괄호 괄호, 넣고 예, 이제 영문 쓰지 학술적인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예.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일 경우에는 한자로 하는 경우도 예. 있고요. 네. 그럼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단점은 좀 보완책이 강구된 셈이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한국어에 대한 그 자부심과 관련해서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라든가 우리의 말에 대한 자부심은 참 큽니다만 하지만 실제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네. 정말로 한글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제 꽤 많은데 그렇죠. 그것은 특히 요즘에 그 소위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네. 너무 일찍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봄직한데 네네. 어떠십니까?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어디 옛날 뭐 1년 전에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국어 교육보다도 한 10배 네. 뭐 그런 통계 어디서 얼핏 봤는데 근데 문제는 영어 교육하고 국어 교육 또 한자 교육도 있고 또 제2 외국어 교육이 있어요. 이 네 영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언어 교육 정책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네 가지 영역을 합리적으로 어떤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대의 뭐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되면 영어만 강조하고 근데 옆에 중국은 있죠. 그다음 일본이 있고 중국은 부상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어 교육에 대한 소유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 그 속에서 한자 교육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제 교육관 장관은 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 합리적인 언어 정책으로 한다면 먼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 튼튼하게 하고 이제 나중에 영어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자 튼튼하게 초등학교에서 하면 나중에 중국어도 쉽고 일어도 쉽고 그다음 국어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한국어 중에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오히려 한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그럼 개인적인 생각. 예. 네. 그럼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아마 그 출발점은 일찍부터 하면 발음이 좋아질 거다. 그렇죠. 근데 발음이 외국어 할 때는 조금 주변적인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의 키신저라는 사람이 이제 외무장관을 했죠. 예. 국무장관을 했죠. 장관 했는데 키신저라는 사람은 아주 짙은 독일어 발음을 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아무 장애가 없죠. 뭐 하버드 우등생이었고 뭐 대통령 그 백악관에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발음은
주변적인 얘기죠. 예. 내용, 어떻게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네이티브하고 비슷한 발음, 뭐 TH 발음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등 이거는 주변적인 얘기 있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그런 영어 튼튼하게 하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교육 방식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네. 가령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한자 교육도 실시를 했고 영어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를 하고도 사실 외국인 만나가지고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옛날에. 예, 옛날에는요. 네,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문제점일까요? 그거는 아마 거류가 없어서 그랬죠. 그때 이제 그 한국의 경제 수준이 지금에 비해서 낮아서 거류가 없었던 시대죠. 네. 근데 지금은 거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어학 연수이라든가 또는 원어민 강사 보조 그 교사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좀 시대가 달라서 네. 네, 그런 측면 그런 어떤 지금 이 시대에 그 요소를 잘 활용하면 네. 영어 교육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제 국어에 대한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한국어 중에 한국어의 어떤 어휘 중에 아마 70%가 한자어이죠.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일어이나 특히 중국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도대가 이제 세울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혹시 교수님 좀 독특한 의견일 겁니다. 네. 아니요. 상당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반가라는 말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키키는 아십니까? 기키도 몰라요. 네. 어디서 잠자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인터넷을 이제 젊은 층들이 사용을 하면서, 네. 저기 신조어라고 하죠? 네, 네. 인터넷을 사용한 젊은 층들이 뭐, 반가워요를 뭐, 반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키키키 웃는 것을 키역 이렇게 두 개를 쓰기도 하는데, 네, 네. 이 질문을 드리는 그 까닭은 사실 우리나라 국어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한문식으로 하면 지루하죠. 아마 학생들이. 예. 그런 반가 하는 학생. 그게 이제 지루하겠는데. 근데 한자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이제 뭐 조금 재미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